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추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험 파트가 조금 뒷부분에 항공보험하고 컨테이너 보험, 그리고 무역보험이 좀 남아있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무역 계약의 종료 살펴보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보험은 이제 크게 나눠 봤을 때, 항공 화물을 수출입하는 수출입 업자들이 위한 보험이 있고요. 운송인들이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송인이 드는 보험은 일반적인 수출입 업자들이 알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상책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여기 보면 항공화물 보험 해가지고 항공 적하 보험 ICC 에어라고 하거든요. 통칭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협회적화 약관인 ICC ABC의 그 개념이죠. ICC 에어 협회적화,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든 협회적화 약관이 있는데, 물론 이걸 통해서 정식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소량의 그 에어카고를 수출입하는 하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항공화물 하주 보험이라는 선택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이냐면, 에어웨이 빌, 제가 그 항공 운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운송의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하주가 그 항공사를 직접 상대해서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화물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마스터 에어웨이 빌, 하우스 에어웨이 빌 뭐 그런 형태로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운송기간이 짧고 리드타임이 짧고 그리고 뭐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해상 운송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서 에어웨이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하주가 그 운송 포워더한테 돈을 조금 더 주고,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주고 거기를 통해서 보험을 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워더 통해서 보험 드는 그런 형식의 보험이 이 시퍼스 인터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에어 포워더들이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하고 직접적으로 항공우송 계약에 대한 어떤 그 선복,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거기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하고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고객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파시티를 나눠주고 보험도 연결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항공운송 포워더들의 역할에 따라서 체결이 되는 것이 항공화물 하주보험이 되겠습니다. 항공화물 그 ICC 에어 같은 경우에 이것 또한 구약관, 신약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구약관 시절에는 당연히 AR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냥 ICC 에어라고 하고 있고요.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뭐 BC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항공운송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전손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까지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항공보험의 경우에는 나눠 놓지 않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ICCA처럼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위험 조건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보험에 있어서도 당연히 IWC와 ISC가 있어요. 예전에는 구증권 체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나눠져 있지 않았고, 스트라이크 그 리스크의 경우에는 ICC AR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1982년도 이 개정 약관의 신협회 적하 약관과 개정 약관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IWC와 ISC 에어카고가 별도의 약관으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공화물 보험 외에도 컨테이너 보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컨테이너가 주요한 운송 용구로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컨테이너 보험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컨테이너 itself insurance,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이 있을 수 있고,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owner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가 있고, 운영자의 화물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그 자체, 컨테이너 그 자체를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소유자가 컨테이너 대해서 보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의 멸실, 컨테이너의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이 컨테이너 itself insure를 들 때는 당연히 협회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컨테이너 약관, Institute Container Clause를 이용을 해서 이 컨테이너 그 자체의 멸실 손상이나 뭐 공동훼손이나 구조비와 같은 비용 손해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컨테이너 자체에도 전쟁 약관, 동맹 파업 약관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요게 기본인 상태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컨테이너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재산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배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 제3자 배상보험,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오퍼레이트의 카고 인데미티, 그러니까 하물 손해에 대한 부분은 컨테이너 안에 담겨 있는 하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컨테이너를 운용하는 사람이 그 하물의 소유주한테, 하물의 하주한테 그 배상 책임을 물 때 이 경제적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게 베이스고요. 1번만 할 수도 있고 1번에 2번 내지 3번을 추가로 해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컨테이너 말고 하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ICC, ABC를 보험 부보에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박 보험은 따로 별도로 그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나 운송인이 드는 것인데, 이건 또한 협회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Institute Time Clause라고 하는, 그리고 HULS라고 되어 있는데, 이 HULL, 이 헐이라고 하는 게 배의 선체를 의미하는, 배 이 밑에 이게 배 밑부분 있죠. 이 선체, 통으로 된 배 부분. 이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헐이에요. 그래서 ITC 헐스를 통해서 선박 보험을 부보하고 이 선박의 어떤 물리적 손해, 선박의 비용 손해, 선박이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때에 대해서 선박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보험은 뭐 기간보험으로 들 수도 있고 항해보험으로 들 수 있는 것처럼 25번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1년짜리 기간보험으로 선박보험을 많이 체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박 그 자체, 선체 외에도 어떤 선박의 자재라든지 선박의 기간, 당연히 선박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선박 엔진을 말하는 것이죠. 선박의 항해 용구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을 부보할 수가 있고요. 선비라고 하는 디스버스먼트가 있는데, 이 선비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료비나 뭐 선장 선원의 어떤 부식비나 급료나 뭐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투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 비용인데, 이것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선박 보험 가액의 일정 비율의 제한을 걸어서 25%로 제한을 두고 선비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액보험이 있을 수 있어요. 증액보험은 선박의 가액이 급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배가 시장의 상황이나 시장 소요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의 가치가 뭐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500억의 추가, 뭐 1000억짜리 배가 1500억이 됐다라고 하면 그 500억에 대한 추가 상승분을 보험을 통해서 부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냥 증액보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질적인 배의 가치가 150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보험 금액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그 1000억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분이 있다면 증액보험을 하는데, 이 증액분에 있어서의 그 보험 약관도 보통은 이 선비보험과 함께 묶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할 수 있도록 특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선박보험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의 경제가 엄청 크고 고액이고 대량이고 엄청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회사들이 모든 선박의 어떤 멸실이나 손상이나 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I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주들, 그러니까 선사라고 할 수 있죠.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자본을 모아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선박보험을 통해서 일부 해결하는 부분은 해결하고, 선박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은 선주들끼리 모여서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도 엄청 부자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작은 풀을 만들고 사고에 대한 준비금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 멤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해나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어떤 자본에서 메꿔주는 일종의 계모임 같은 거죠. 그런 방식이 P&I 보험이고, 한국에도 한국 P&I 한국선주협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회원사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내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보험을 통해서도 해결을 받고 이 P&I 클럽을 통해서도 해결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과하진 않아요. 선박이라고 하는 게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부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그 보험을 통해, 예를 들어서 뭐 배의 가격이 3천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 2천억 뭐 이 정도는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 부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P&I가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뭐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사건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건 이제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해상보험하고는 좀 개를 달리 하는 것이고요. 무역업자들, 우리가 이제 무역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수출입업자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비상위험처럼 그 어떤 상대방 국가의 뭐 전쟁이나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뭐 제대로 원활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보내준다든지 물건이 이상한 게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사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종의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역을 두려워하고 무역을 어려워하고 무역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그 무역 진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험을 수출보험이라는 형태로 문제의 리스크를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출보험법이란 게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K-슈어라고 하는데, 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 뭐 기타 무역협회나 코트라 뭐 이런 곳하고 비교해봐도 규모가 절대 밀리지 않는 아주 좋은 공기업입니다. 뭐 서울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슈어가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신용위험이라든지 비상위험을 커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위험, 신용위험에 대해서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게 터졌다라고 하면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수출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물품을 공급하는 수출업자가 공급을 해주지 않았을 때 선급 뭐 돈을 안 줬으니까 잃어버린 손실액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선급금을 지급을 했다든지 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수입보험도 당연히 운용을 합니다. 물론 우리 K-슈어가 이거 예전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였어요. 그래서 국내의 수출업자들을 보호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수입업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로 그 이름을 바꾸고 수입보험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 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을 한다든지 모든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수입업자들이 이 수입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상품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다. 하지만 수출 쪽은 적극적으로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수출업자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역계약의 종료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